첫 번째 경기 미토올릭 토크 대 구마모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미토올릭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과 중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팀이지만 전방과의 간격 유지가 매끄럽지 않고 와타나베와 아시베가 폭넓게 움직이며 볼 전개를 이끌지만 후방 지원이 느릴 경우 공수 전환 타이밍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츠쿠이는 전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고립되는 빈도가 높고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집중력 저하로 인한 실점이 반복되고 있고 후반 체력 저하 시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전형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구마모토는 3-6-1 포메이션으로 미드필드 밀집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확보하는데 강점을 지닌다. 시오하마는 넓은 활동 반경으로 전방과 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한다이의 오버래핑과 후지이의 연계 플레이는 상대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이며 원정에서도 라인을 쉽게 내리지 않고 중원에서의 패스 성공률을 바탕으로 공격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전술적 유연함이 있고 미토올릭의 압박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구마모토가 원하는 템포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미토올릭은 공수 간격 유지와 후반 체력 관리에서 명확한 약점을 보이고 있고 구마모토는 중원을 장악한 뒤 다양한 공격 루트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통해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팀이다. 두 번째 경기 오미야 대 이와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미야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짧은 패스와 좌우 전개를 활용한 전술을 구사하며 시즌 내내 안정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 스기모토와 토요카와는 전방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고 아르투르 실바는 중원에서의 전진 패스와 탈압박 능력을 통해 후방에서 공격으로의 연결고리를 막고 있고 리그 2위라는 순위만 봐도 전력 밸런스와 경기 집중도에서 상위권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 수비 조직이 특히 안정적인 특징도 있다. 이와키는 같은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전방 압박이나 공격 전환 속도에서 상대에 비해 한참 뒤처진다. 이시와타리와 야마구치가 간헐적으로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전방 압박이 분산돼 있고 중원에서의 볼 경합에서도 잦은 실책이 발생하고 있고 타니무라 역시 수비와 공격 사이에서 효율적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리그 19위라는 순위가 이를 증명한다.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시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후반 집중력 저하로 실점이 자주 발생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오미야는 조직적인 수비와 탄탄한 중원 장악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경기를 주도하는 방식에 능숙한 팀이며 이와키는 실점 관리가 되지 않는 전술적 불안이 반복되며 강등권에 머무는 이유를 증명하는 경기력이 지속되고 있고 리그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는 이번 경기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고우 대 후지에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반폴의 고우는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중원 중심의 압박과 전방 속공을 시도하고 있지만 리그 18위라는 순위가 보여주듯 안정감에서는 분명한 약점을 보인다. 미스이라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 능력은 있지만 아라키와 토리카이의 움직임이 박스 안에서 정형화되며 창의적인 패턴이 잘 나오지 않고 있고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미드필더와 수비라인의 간격이 벌어지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허용하는 빈도도 높고 홈 경기에서도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전개 속도 대비 마무리 빈도가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후지에다는 같은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세이크 디아만카와 카네코, 치바를 중심으로 더 다이내믹하고 효율적인 전개를 보여준다. 디아만카는 넓은 활동 범위를 바탕으로 중원 장악을 도우며 카네코와 치바는 좌우 측면에서 날카로운 돌파를 통해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능하며 리그 8위라는 순위는 전반적인 팀 밸런스와 공격 효율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원정에서도 전진 패스와 스위칭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특히 상대 압박이 약할 경우 박스 근처까지 빠르게 전개하며 유효 슈팅까지 연결하는 능력은 고우보다 한 수 위다. 반폴의 고우는 수비 조직의 일관성과 후반 체력 분배에서 지속적인 불안 요소를 노출하고 있고 후지에다는 중원의 넓은 활용과 빠른 사이드 전개를 통해 찬스 창출 능력에서 분명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짜임새와 공격 설계에서 고우보다 한 수 위의 전력을 보유한 팀이다. 네 번째 경기 도야마 대 제프 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도야마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비교적 전통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팀이나 마츠다는 2선에서의 연계와 중거리 슈팅 능력을 갖춘 자원이며 우에다는 1선에서 기동력과 침투 중심의 플레이를 구사한다. 이토는 좌측 풀백 위치에서의 오버래핑은 좋지만 복귀 타이밍이 늦을 경우 측면 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전체적으로 수비에서의 라인 유지나 간격 조절은 안정적이지 않으며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수비 밸런스 붕괴가 자주 발생해 실점으로 직결된다. 리그 6위라는 성적은 준수하지만 수비 안정성과 빌드업 완성도에서는 아직 한계가 드러난다.
제프 유나이티드는 4-4-2 포메이션으로도 점유율 기반의 공격 전개가 능숙한 팀이며 이시카와는 후방에서의 전개 중심을 잡아주며 고야는 좌측 측면을 파고들며 이선 연계에 탁월하고 츠바키는 활동량이 풍부하며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가담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리그 1위라는 성적은 전체적인 짜임새와 전력의 깊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이며 특히 좌우 전개 이후 크로스에서 높은 득점 효율을 유지 중이며 도야마의 수비 전환이 느릴 경우 제프 유나이티드가 하프 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도야마는 후방 조직력과 측면 수비에서 반복적인 약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제프 유나이티드는 전 포지션에서 안정적인 밸런스를 바탕으로 흐름을 압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리그 1위 팀다운 실리 있는 운영으로 전반부터 도야마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에임의 대 아키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임에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측면 돌파와 중앙 압박을 시도하지만 수비 밸런스가 붕괴되는 장면이 많고 타구치와 코다가 하프라인 위에서의 활동량은 뛰어나지만 공수 전환 시 뒷공간을 비우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며 세트피스 대응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진다. 모리야마는 전방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려 하지만 상대 수비에 고립되는 경우가 잦고 이선의 지원도 부족하며 리그 최하위라는 성적이 말해주듯 전체적인 팀 조직력과 운영의 안정감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키타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수비 조직은 상대적으로 더 단단한 편이며 코마츠는 후방 빌드업과 롱패스 연결이 안정적이고 미즈타니와 모루카는 좌우에서 기민하게 움직이며 수비 뒷공간을 적극 공략한다. 전방에서의 움직임은 단순하지만 수비 후 역습 형태에서 효율적인 장면을 자주 만든다. 에이메와 달리 후반 집중력 유지와 수비 간격 조절이 잘 되는 편이며 리그 16위라는 순위지만 하위권 팀들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경기 운영이 탄탄한 모습이다. 에이메는 공격 루트의 다양성 부족과 수비 조율 실패가 지속되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반면 아키타는 수비 안정성과 전환 속도에서 하위권 팀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편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집중력과 역습 설계에서 분명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이마바리 대 도쿠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마바리는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 밀집 전술을 활용하며 안정적인 볼 점유를 시도한다. 마르쿠스 인디오는 미드필드에서 공격 템포를 조율하며 후방 빌드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웨슬리 다 실바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점과 마무리 능력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이고 있고 우메키는 좌측에서 활동량과 크로스 모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리그 5위라는 순위가 이를 증명한다. 다만 수비 전환 시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측면에서 크로스를 허용하는 빈도가 다소 높은 편이다. 도쿠시마는 3-4-3 포메이션으로 운영되며 루카스 바셀루스를 중심으로 한 전방 라인은 기동성과 유기적인 연계가 돋보인다. 스기모토는 박스 근처에서의 연계와 마무리에 능하며 시게이로는 공격 시 볼 간수 능력과 공간 활용에 능한 자원이며 전술적으로는 전방 압박보다는 중원에서의 트랜지션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중거리 슈팅과 세컨볼 장악 능력도 인상적이고 리그 7위지만 전체적인 전력과 조직력은 상위권에서 경쟁 가능한 수준이다. 이마바리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강점이며 도쿠시마는 전환 속도와 공간 활용 능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두 팀 모두 상위권에서 경쟁하는 전력을 갖춘 만큼 단기 흐름보다는 전술적 완성도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고 미세한 차이로 이마바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구조다.